다른 학교 선생님들하고 모임을 할 일이 있었는데 어떤 분이 이상하게 저랑 저희 선생님들을 관찰하다가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광성드림학교 교사들이. 그래서 뭐가 이상하냐? 이 교사들이 모이면은 행정가들을 여러분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 이런 행정가들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겠습니까? 안 좋게 얘기하겠습니까? 주로는 이제 험담을 많이 하는데 이 광성드림 선생님들은 다 교장 교감 선생님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상하다는 거죠. 이 거짓말하냐 막. 그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생각해 보니까 이런 큰 복이 없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을 너무 맘 편하게 존경합니다. 찝찝하게 존경하지 않고 이 권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눈치 보지 않고 너무 존경해도 참 이 귀한 분들을 참 보내주셨어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 존경하는 교장 선생님께 독서 교육 같이 배웠는데요. 오늘은 또 그 존경하는 우리 중고등 교감 선생님과 함께 그 다중지능 이론에 관해서 한번 배우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우리 광성드림학교는 다중지능 이론이 그 개교 때부터 강했고 또 아주 유명한 우리 다중지능 그 학회 김영자 선생님, 윤호긴 선생님께서 교장 선생님을 하시면서 이 전통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님들과 이런 걸 많이 나누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학부모님들께서 두드림 주간 잘 기획해 주셔서 제가 윤호긴 선생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다중지능의 대가가 이거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락을 드렸더니 그냥 은퇴해서 난 안 하고 선생님들 안에 대가가 있다. 그러면서 저희 안에서 또 외부에 다중지능 강의도 하시고 실제로 교사들에게 또 멘토 역할을 많이 하시는 이인성 선생님을 저희가 이렇게 강사로 모시게 됐습니다. 너무 전 기쁜데요. 우리 박수로 우리 이인성 선생님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인성이라고 합니다. 광성드림학교는 저희 2009년에 중학교가 이제 세워지면서 그때 처음 드림학교에 오게 되었고요. 중간에 고민하면서 1년을 외부로 나갔다가 지금 드림학교에 오늘 다시 얼마나 있었지 세어보니까 13년째 드림학교에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14년 차 중학교가 세워졌는데 13년을 제가 드림학교에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드림학교에 이제 오게 되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교장 선생님들께서 교장 선생님뿐 아니라 선생님들 중에 다 다중지능 교육학계에 이렇게 계셨던 분들이 저희 이제 앞에 앞서 가셨던 선생님들이어서 그분들의 발자취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쫓아가고 강의도 듣고 또 교육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이 다중지능 이론이 참 지금 우리 그 시대에 좀 반박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드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재능을 주시고 하셨던 그런 그 가치관이 이 다중지능 안에 들어있구나. 그래서 참 감사하고 기뻤어요. 그리고 제가 이것을 깨닫게 된 후로 알게 된 후로 아이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좀 많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먼저 고백을 드리면서요. 다중지능에 대해서 많이 저는 부모님들 다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육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부모님들이라면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부모님들보다 더 잘 모를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냥 나누면서 우리 다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있잖아요. 내 아이를 생각해 보시면서 내 아이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나님의 눈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 관점 하나만 좀 바라보고 가시면 돌아가실 때 오늘 우리 아이를 이렇게 바라봐야지 하루만이라도 한 시간만이라도 네 그렇게 바라보면 성공한 거라고 저는 이게 생각합니다. 네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 우리 부모님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창조되셨죠? 아멘. 네 어머니 그렇게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저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겠어요? 네. 다중지능 이론은요. 먼저 잠깐 설명드리자면 지금 살아계신 분이세요. 보통 이론들은 옛부터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돌아가신 분이 많은데 지금도 살아계신 하워드 가드너 교수님께서 전통적인 저희가 알고 있는 IQ에
그 지능을 너무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비판하시면서 마음의 틀이라는 1983년도에 인간에게는 최소한 7가지의 기본적인 지능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능을 이렇게 정의하시는데요. 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물건을 창조하거나 문제를 해결할 때 그 문화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정보를 처리하는 생물 심리학적인 잠재력이라고 정의를 하시면서요. 기존에는 그 IQ는 그냥 문제 해결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 다중지능은 한 문화 안에서 이제 창조물을 가치 있는 생산하는 능력으로 확대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지능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할 뿐만 아니라 가르쳐질 수 있는 것이고 다원적이고 다면적이고 복수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제 행동의 수준에서는 통합된 형태로 나타난다라는 그런 다중지능 이론 개념이에요. 일단 잠깐 넘어가 주시겠어요? 제가 포인터가 있군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존의 IQ는요, 주창자가 1905년도에 IQ를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는 기억력, 이해력, 추리력, 계산력만 다 혹시 IQ 검사 다 저희 세대는 다 네, 했었죠. 네. 하고 제가 충격적인 게 뭐가 되게 많이 기억에 남냐면요. 저희 담임 선생님이 제가 이렇게 면담 그때 갔는데 선생님 책상에 이렇게 딱 수첩에 선생님이 아이들 이름과 그 IQ를 쭉 적어 놓으신 걸 봤어요. 제가 그때 중학교 1학년 때였거든요. 근데 제가 제 IQ를 딱 보게 된 거예요. 네. 네, 3살이 다행히 3살이어 가지고 네. 그것을 보면서 우리 반 아이들의 이제 IQ를 제가 그냥 눈으로 이렇게 보게 된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순서대로 써 놓으셨더라고요. 이렇게 IQ 순서대로 아이를. 그럼 이 선생님은 아이를 어떻게 바라보시는 걸까? 그때는 잘 몰랐어요. 이제 커서 교육자가 된 입장에서 그 선생님의 그 이제 IQ 순서대로 아이를 써 놓고 그걸 어떻게 바라보셨을까? 물론 그렇게 보시면서 뭐 지도해 주셨긴 하겠지만 좀 되게 많이 놀랐던 그런 기억이 있었어요. 사회적 정서적인 능력은 측정이 불가합니다. IQ는. 지능 서열화에 따른 이제 부작용이 일어나게 되죠. 이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저는 그렇게 아름답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다중지능은요, 하워드 가드너가 1983년도에 주창하면서 IQ, EQ로 8가지 영역을 이야기를 합니다. 특징은 인간의 지적 능력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개인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지적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그게 다중지능 이론입니다. 그래서요, 다중지능 이론의 특징은 8가지 지능이 조합이 되어 있는데 이 83년 후에 10년 후에 영적 지능, 실존 지능, 플러스 1 지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지능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상호 협력하는 8가지 지능이고요. 개발 가능하고 한 가지 지능 개발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것. 네, 한 가지 지능만 집중하는 교육은 불완전한 게 한 가지만 집중하는 개발, 이제 그 언어 지능만 개발하기 위해서 집중하는 그 교육은 불완전한 교육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다중지능 이론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바탕이 다면적이고 다중적이라는 것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중지능은 이렇게 8가지 플러스 영적 실존지능 제가 넣어놓긴 했는데요.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사실 영적 실존지능은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근데 아이들의 이런 다중지능의 언어지능, 대인관계지능, 신체운동지능, 논리수학지능, 음악지능, 자기이해지능, 공간지능, 자연친화지능, 이게 우리의 지능의 모든 영역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떤 지능의 영역이 이렇게 강점이고 어떤 지능이 약점인지를 좀 판단하고 이렇게 보면 무엇을 보완하고 무엇을 강점을 살려줄 수 있을지 보면 그게 교육의 효과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제 다중지능 이론을 접하고 이게 제가 접하고 이론을 접하고 수업에 이제 적용하면서 제가 광성대학교 첫 해 왔을 때 초등학교 담임을 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1년 동안. 그러면서 다중지능을 접하게 되면서 초등학교 아이들을 만났을 때 다중지능 교실을 좀 만들어 보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좀 진행을 했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초등학교 아이들을 훨씬 더 이게 더 다양하게 교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중고등학교에 와서도 제가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럼 국어 과목에서 이것을 어떻게 아이들 교육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조금 이따가 부모님들과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분명 이게 적용할 수 있고 우리 아이들 그렇게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다중지능에서 좀 시각이 저희가 알고 있었던 IQ 테스트만 전부였던 것 같았는데 제가 교육하고 또 드림학교 이렇게 대안교육의 현장에 왔을 때 이 다중지능을 접하면서 정말 같이 제 그 교육에 대한 생각 가치관이 너무 달라졌고 사실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 저희 가정에 아이를 좀 늦게 주셨어요. 8년 동안 안 주시다가 8년 만에 주셨는데 어 제가 만약에 교육자가 안 됐고 다중지능을 몰랐으면 우리 아이를 어떻게 바라봤을까? 참 많이 우리 아이가 힘들었겠다. 내 아이 정말 힘들게 자랐겠다.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다중지능 이론을 접하게 되면서 우리 아이를 다방면으로 보게 되고 있습니다. 아직 4살밖에 안 됐습니다. 네. 네. 어, 그래서 어머님들 다 너무 존경합니다. 초등학교까지,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어떻게 지금 키우고 계시는지. 네, 너무 대단하십니다. 어머님. 네. 미운 4살이라고 하죠. 뭐든 안 돼라고 얘기할 때. 네. 네. 어머님 제 강의는요. 지금 한 수업에서도 애들 뭐 앉아만 하진 않고요. 돌아다니면서 수업을 해요. 제가 좀 죄송하지만 뒤에 어머님들 다중지능 검사를 좀 해보실 수 있도록 종이를 하고 펜을 놔뒀거든요. 그냥 자유롭게 일어나셔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거기 2장으로 이렇게 하나씩 묶여져 있거든요. 일부러 스탬플러는 찍진 않았습니다. 근데 혹시 가정에서 보시는 부모님들은요, 이게 간이 검사가 그 휴대전화로 잘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현장이니까 우리가 또 이렇게 써보는 재미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머님들 저 뒤에 종이하고 펜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가져가셔도 되고요. 자유롭게 네 하셔도 좋습니다. 네, 이렇게 가져다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펜 또 이렇게 하나씩 가져가시고요. 네, 지루하지 않게. 네. 네, 2장입니다. 2장. 네, 앞에는 1, 2쪽은 한 면이고요. 3, 4, 5, 6쪽은 그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지금 다중지능 검사 학습집 드리는 거는요. 그 초등학교 고학년 하고 중학교 학생들이 문항지로 풀면서 자신의 다중지능을 좀 검사할 수 있는 좀 간이 검사지예요. 근데 대부분 이걸 하면 아이들의 다중지능을 딱 검사해 보면 이 아이가 평소에 뭐를 좋아하고 뭐의 강점이고 뭐의 양점인지 좀 이렇게 잘 드러나게 됩니다. 지금 어머님들이 참 지금 저도 제가 지금 어른이 돼서 이걸 하는데요. 해보면 조금 그 우리 어른들은 조금 이렇게 걸려지는 게 있어서 어머님들이 한번 중학교 때로 한번 돌아가 보셔서 체크해 보셔도 좋고요. 아니면 부모님들께서 지금에 그냥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부모님들께서 선택을 하셔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떻게 하시냐면요. 다 받으셨어요? 네, 네. 그 1번부터 56번까지 있을 거예요. 그걸 보시면서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 별로 그렇지 않다는 2점, 보통이란 3점, 대체로 그렇다는 4점, 매우 그렇다는 5점이거든요. 그거를 그 다음 쪽에 보시면 그 4쪽, 3쪽에 보시면 자, 다중지능 답안지가 있습니다. 다중지능 답안지에 그 1번은 몇 점이고 2번은 몇 점이고 이렇게 기록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56번까지 일단은 기록하시면 그 다음에 계산하는 것은 그 다음에 해보겠습니다. 일단 1번부터 56번까지 많이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냥 딱 드는 생각들대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댁에 계신 부모님들은 그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시면 다중지능 검사하면은 이렇게
클릭하는 그런 검사지도 있거든요.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험 보러 오신 거 아니니까 편하게. 네, 앞에서 부모님들 보면은 와 정말 열심히. 네, 우리 아이들은 이야기하면서 야 나 몇 번이야 막 이러면서 해요. 네, 나 어떡하지? 나 좀 알려줘 막 이러면서도 하고. 네. 네, 자기 거 옆에 친구한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대인관계 지능이 엄청 뛰어난 친구들이죠. 자녀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안 돼요. 네. 네, 어머님들은 나보다 자녀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네. 네, 이제 많이 좀 하신 것 같은데요. 어, 그 이제 계산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 세로로 더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 검사지에다가 기록하신 부모님도 계신데요. 그것을 답안지 3쪽에 있는 답안지에 옮겨 적으신 다음에 그 세로로 더하시면 됩니다. 세로로 더하시고요. 예를 들어 A번이 다 1점이다. 그러면 7점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쭉 더해 보세요. 그러면은 항목별 총계가 쭉 나옵니다. 그러면 그 항목별 총계를 환산 점수가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 환산 점수를 그 밑에다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검사지 하다 보면 아이들의 특성이 잘 드러납니다. 막 더하셈 진짜 빨리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논리 수학 지능이 뛰어난 친구겠죠. 그리고 이렇게 검사지에다가 옆에다가 진짜 계속 낙서하고 그림 그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이런 친구들은 공간 지능이 되게 뛰어난 친구들이에요. 네. 그리고 막 이야기하면서 하는 친구들 보면 대인관계 지능이 높은 친구들이고, 네, 참 아이들을 그 검사지 하나 하면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좀 시간이 좀 더 필요하신 부모님들 계세요? 잠깐 손만 들어주시면 네, 좀 더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덧셈 잘 못하셔도 좋습니다. 저도 네, 이거 하면 항상 가끔 계산이 막 틀리더라고요. 네,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 환산 점수를 밑에 계산하시면 이제 환산 점수가 100점 만점으로 환산이 됩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요, 뭐 100점 만점에 몇 점이다라기보다 그 오른쪽에 나의 다중지능 프로파일이라는 게 있죠. 거기에 보시면 첫 번째 나의 강점 지능은 해서 3가지 정도, 그리고 약점 지능은 3가지 정도 이렇게 쓰게 되어 있어요. 네, 항상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4개가 같은데요. 그러면 4개를 다 써도 되고요. 네, 점수가 환산 점수가 네, 하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그러니까 다 안 높은데요. 라면 그나마 이렇게 높은 점수를 이렇게 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걸 보면요, 아이들의 자존감도 사실 좀 엿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네, 교사가 봤을 때 어떤 친구 다 높은 거예요. 다 100점 만점에 막 다 90 몇 점 이렇게 된 친구 자존감이 엄청 높은 친구고, 정말 잘하는 친구인데요. 교사가 봐서 잘하는 친구인데 점수가 50점대 아래로 다 쫙 깔려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좀 자존감이 좀 낮은 친구들, 자신감도 좀 부족하고, 그럼 그 친구를 다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 친구에 대해서. 그럼 상담하게 되면 그런 원인들도 좀 파악할 수 있게 되고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도 강점지능, 약점지능 쓰셨어요. 자, 그러면 그 밑에 다중지능 무지개가 있습니다. 이거를 그냥 쉽게 보시면 머리 윗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A가 그럼 무슨 지능이실 것 같으세요? 네, 언어지능입니다. 그 A 옆에다 언어지능 애들을 보고 쓰라고 합니다. A는 언어지능이야. 네. 그 B는 무슨 지능일까라고 물으면 무슨 지능일 것 같아요, 어머니? 네. 네, 논리수학 지능입니다. 네, B는 논리수학 지능 이렇게 그
영어 옆에다가 A, B 옆에다가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3번은 딱 보면 아시겠죠? 음악지능. 네. 4번은요, 공간지능입니다. 공간지능. 그러니까 4D는요, D는 공간지능입니다. 그리고 2는 신체운동지능입니다. 간혹가다 다중지능 이론 쳐보시면 그 이론마다 그러니까 해석하신 사람 번역하시는 분을 따라서 이름이 조금씩 달라져요. 그래서 뭐가 정답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다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제가 이렇게 배웠을 때 그때 그 이름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신체운동지능이고요. 네, 2는요. 그 다음에 F는 뭘까요? 네, 대인관계지능입니다. 대인관계지능. 그 다음에 G는 네, 자기이해지능입니다. 네, 그 다음에 H는요, 자연친화지능이에요. 네. 근데 자동차 8번 보면 자동차에 관심이 많고 이게 왜 자연친화지능이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자연친화지능은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호기심을 갖고 그것을 탐구하는 능력이 뛰어난 친구들을 그 능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동차도 그렇고 우리 주변 환경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 그런 것을 자연친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그리고 다 적으셨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가운데 점이 0점이에요. 가운데 점이 모여 있는 점이 0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언어 지능이 이제 중간이 50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가운데가 0점이고요. 그 영어 써져 있는 데가 100점으로 보시고 그 점수 척도를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연결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각자 모양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어떤 모양으로 나오는지. 자, 여기서 또 막 발견을 합니다. 선생님 색칠해도 돼요? 라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색칠해. 그러면 그 친구는 공간 지능이 뛰어난 친구예요. 좋은 친구예요. 그래서 색깔별로 막 이게 다 칠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어떤 친구는 이제 자로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되는 친구들도 있고요. 학생들마다 되게 다양하게 이것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파악하게 되죠, 아이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부모님들 어른들하고 이걸 하게 되면 조금 이렇게 걸러져서 내가 나의 모습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있으신 분들도 계세요. 네. 근데 이 아이들은 좀 이게 유아부터 이게 나와 있거든요. 다중기능 검사가 아이들 말로 나와 있어요. 엄마들이 이렇게 체크해 주시기도 하시고 하는데요. 이게 절대적이진 않지만 그냥 우리 아이가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고 어떤 지능이 좀 높은지는 좀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다중지능 무지개는 그렇게 보시면서 내가 어느 쪽으로 조금 강점이고 어느 쪽이 약점인지 그런데 이게 0점일 수는 없어요. 우리는 모두 다 이 지능을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 다 가지고 있고 이 지능이 어떤 지능이 뛰어나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이 이걸 배우고 나면 조금 저는 제가 경험한 공립에 가서도 제가 이거 아이들을 체크를 하고 아이들에게 이론을 이야기해주고 공부가 영수가 다가 아니다. 그리고 영수가 잘하는 애들 공부가 잘하는 아이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그 반의 분위기가 바뀌고 아이들 모두가 서로가 좀 비교하지 않고 자기 모습을 찾아가는 모습들을 이걸 통해서 많이 저는 아이들하고 교육을 해요. 그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학교는 그렇죠. 음악을 잘해도 공부를 잘하는 거고 수학을 잘해도 공부를 잘하는 거고 운동을 잘해도 공부를 잘하는 거다. 배우는 거잖아요. 배움. 그렇게 아이들이 관점을 다르게 사실 이게 맞는 건데 그렇지 않을까요? 네. 저는 이게 맞다라고 봐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실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이들이 좀 공부에 관한 관점, 배움에 관한 관점이 좀 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교사 학습 방법에 되게 유용하게 쓰여요. 정말 그 교사로서 유용하게 쓸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다음 여기까지 부모님들 많이 하셨죠. 그러면서 꼭 색칠하고 싶으신 부모님들도 계실 거예요. 공간지능이 뛰어나신 분들 이게 집에 가셔서 네, 후회하지 마시고 꼭 색칠하시면서 만족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 쪽에 보시면 나의 다중지능 프로파일이 있어요. 그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 정말 못하는 일을 이렇게 좀 아이들 보고 적어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교과목이 뭐고 싫어하는 교과목이 뭔지, 그리고 쉬는 시간에 하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나만의 공부 방법이 있는데 이걸 쭉 적어보면 아이들이 쉬는 시간에 하는 일 보면 독서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어떤 친구들은 운동하고 있는 친구 있고 어떤 친구 대화하고 있는 친구, 정말 그리고 다음 시간 준비하는 친구, 애들 각각 다 달라요. 근데 그 아이들 보면 이 강점 지능하고 연계되는 게 되게 많이 보여요. 남학생들은 이 시기 좀 중학교,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는 신체 운동 지능이 확 뛰어나고 어떤 친구는 자기의 지능이 높은 친구도 간혹 있어요. 되게 어머니들 그런 애들 그럼 그 다음 시간 준비하고 자리에서 준비하고 있어요. 그럼 자기의 지능이 되게 뛰어난 친구고 친구들하고 끊임없이 얘기하는 친구는 이제 대인관계 지능이 높은 친구고 근데 모두가 이걸 다 갖고는 있지만 그 성향이 조금 이렇게 높은 것들이 두드러지게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부모님들 낙서 못하게 하시죠. 많이 책에다가. 근데 절대 그러진 마세요. 그 친구는 공간 지능이 정말 뛰어난 친구예요. 그러니까 낙서를 이렇게 하면서 그 순간 그것을 낙서를 하면서도 저도 이것도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서 알게 된 건데 이 낙서를 하면서 이렇게 만족도 높아지기도 하고 그 공간에 대한 창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창의적인 능력도 뛰어난 친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낙서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네, 그 아이가 이제 잘 이렇게 창의성을 개발하는데 우리가 막는 역할이 아닐까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책에 아이들 낙서하는 그림 이렇게 그려놓은 친구들 이렇게 가끔 검사할 때 이게 무슨 그림인지 항상 물어봐요. 그럼 아이가 이게 좀 이렇게 호기심을 갖고 저한테 쳐다봐요. 이게 낙서를 한 거 가지고 선생님이 물어보네. 이제 그 옆에 문항에 답 써놓은 걸 물어보지 않고 네 낙서를 한 거 보고 물어보고 네, 합니다. 제가 좀 낙서를 많이 한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근데 그거를 못하게 했던 선생님들이 기억이 나요. 수없이 교과서에다가 낙서하면 저 엄청 혼나고 맞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어서 그걸 막았던 선생님들 기억이 나기도 하더라고요. 네. 나중지능 프로파일을 이렇게 넘어가면 부모님들이 내가 지능과 좀 연결이 있구나라는 것들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어머님들하고 수업을 하나를 하려고 합니다. 그 마지막 쪽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달걀이라는 그 제목에 제가 요즘에 좀 그림책에 많이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그림책으로 아이들하고 토론도 하고요, 대화도 하고, 그다음에 수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달걀 보신 부모님들도 계실 거예요. 네, 보신 부모님들도 난 이미 알고 있지 이러면서 보시면 처음 보는 것처럼 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모님들하고 네 수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혹시 서로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셨죠? 네. 네, 혹시 다중지능 프로파일 나눠 보셨어요? 나는 이런 강점 지능이었다. 네. 근데 혹시 되게 좀 이렇게 좀 움츠러드시는 분들은 대인관계 지능이 약간 네, 저는 전혀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그분들은 또 다른 지능이 물론 자기의 지능이나 또 높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이렇게 옆에 대인관계 지능이 높은 친구가 먼저 말을 걸어주잖아요. 그럼 옆에 있는 친구가 이렇게 살아나요. 그럼 그 친구는 또 뭐가 좀 높아지는 걸까요? 대인관계 지능이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두가 같이 한 공간에서 교실에서 서로가 옆에 친구의 지능을 높여주는 역할도 하고요. 그래서 이걸 교육적 관점으로 다 들어와서 보면 우리 교실 전체가 그냥 다중지능 공간이다라고 생각하고 아이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네. 네. 혹시 또 옆에 있는 부모님들 궁금하신 분들 어찌 여쭤보세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뭐가 높았어?
뭐가 높았어? 네. 약점 지능은 물어보지 마시고요. 네. 네. 강점 지능이 뭐였어? 이렇게 궁금하시죠? 지금 한번 물어봐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활동 안 하겠으면 큰일 날 뻔한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어머님들. 그러면 수업을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얘기거리가 많죠. 자, 어떤 친구는 막 모든 반 아이들 다 알고 싶어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다 물어보고 다니는 학생들도 있고요. 네, 그런 친구들은 정말 대인관계가 지능이 높은 친구들이죠. 네, 네. 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달걀 이 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으로 부모님들을 초대합니다. 네. 어, 그림책은 그림을 하나하나 보면서 어, 글도 잘 주의 깊게 보면서 표지도 보고 이렇게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요. 이거 뭐 중고등학교 아이들하고 이런 수업을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이 아이들 엄청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글쓰기를 하면요, 아이들 글이 엄청 길어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책 하나로 그림책 하나로 모든 수업들을 많이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어서 부모님께 좀 이야기를 부모님도 한번 같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표지예요. 네. 닭들이 이렇게 많이 있고 저기 임금님 같은 분이 한 분 계시죠? 네, 이게 안에 들어가면 이런 발자국이 있습니다. 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달걀. 네, 헤메 하인의 그림입니다. 글씨는 잘 안 보이셔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옛날에 화사 깃털 아가씨, 늘씬다리 아가씨, 멋진 볕 아가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화사 깃털 아가씨, 늘씬다리 아가씨, 멋진 볕 아가씨는 셋 중에서 가장 자기가 예쁘다면서 늘 다퉜습니다. 저기에 이제 그림에 나와 있죠. 셋이 모여서. 네. 화사 깃털 아가씨는 깃털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아가씨였습니다. 늘씬다리 아가씨는 길고 쭉 고든 다리를 가진 아가씨였고요. 멋진 볕 아가씨는 빼어난 볕을 지닌 아가씨였어요. 셋은 누가 가장 예쁜지 좀처럼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셋 중에서 누가 가장 예쁜지 임금님한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임금님은 가장 아름다운 달걀을 낳는 이가 진짜 아름다운 이로다. 너희 셋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를 공주로 삼겠노라 라고 임금님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공원으로 나가자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암탉들이 임금님 뒤를 따라갔습니다. 먼저 화사깃털 아가씨가 꼬꼬대거리며 알 낳을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화사깃털 아가씨는 화사하고 예쁜 털이 젖지 않고 조심하면서 촉촉한 풀밭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잠시 후에 화사깃털 아가씨가 일어나서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모두들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달걀이었으니까요. 눈처럼 하얗고 흠집 하나 없는 데다가 찌그러진 곳이 한 군데도 없이 어, 어, 네, 책을 봐야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눈처럼 하얗고 흠집 하나 없는 데다가 찌그러진 곳 하나 없이 윤을 내놓은 대리석처럼 반짝거리는 달걀이 그들 눈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임금님이 이보다 더 완벽할 수 없도다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모두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늘씬다리 아가씨가 꼬꼬대거리며 알 낳을 준비를 하자 모두들 늘씬다리 아가씨가 참 안 됐다는 얼굴을 했습니다. 아무도 이보다 더 완벽한 달걀을 낳을 수는 없었을 테니까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한 10분이 지나자 늘씬다리 아가씨가 가뿐하게 일어섰습니다.
벼시 아침 햇살이 반짝였습니다. 임금님은 기쁨에 겨워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임금님 앞에는 타조도 부러워할 만큼 크고 무거운 달걀이 놓여 있었습니다. 임금님은 이보다 더 클 수 없도다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모두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들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동안 멋진 벼 아가씨가 알을 낳으려고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모두들 멋진 벼 아가씨가 참 안 됐다는 얼굴을 했습니다. 아무도 이보다 더 완벽하고 이보다 더 큰 달걀을 낳을 수는 없었을 테니까요.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멋진 벼 아가씨는 꼬꼬댁거리며 울지 않았습니다. 그게 멋진 벼 아가씨의 달걀 낳는 방식이었거든요. 멋진 벼 아가씨는 눈을 살포시 내려 깔고 그냥 앉았습니다. 드디어 멋진 벼 아가씨가 일어섰습니다. 네, 어머님들께 여기서 거기 학습지 보시면서 1번 멋진 벼 아가씨는 어떤 모양의 알을 낳았을까요? 네,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헐 하시는 분들 공간 지능이 아주 낮으신 부모님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근데요 아이들하고 그림을 그리라고 하는 걸 되게 많이 시킵니다 국어 시간에. 근데 그림 하면 애들이 막 이렇게 우리가 왜 그런지 완벽한 그림 뭐랄까 이게 색칠도 잘해야 되고 뭔가 그 선도 완벽해야 되고 그런데요 저는 칠판에 아이들에게 이렇게 그릴 때 비주얼 싱킹이라고 아시죠? 그 졸라맨처럼 그려도 된다. 이것도 그림 정말 멋진 그림이다. 졸라맨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 다 표현할 수 있잖아요. 표정도 다 표현할 수 있고 행동도 다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걱정 말고 그림을 그리라고 합니다. 네, 어떤 알이 나왔을까요? 부모님들 그냥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떤 분들은 또 어떤 아이들은 이제 정말 그림 이렇게 색칠까지 하고 막 이렇게 그리는 친구들도 있고요. 동그라미 딱 하나 그리고 많은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정말 그때 아이들 다가왔을 때 뭐 이렇게 그리니 이런 절대 그러면 그렇진 않습니다. 아이들이 그린 거 가지고 설명하게 하고 이야기 나누게 하고 하면서 모든 지능이 이게 살아나는 것이거든요. 그 그림 하나 그리면서도 그 공간 지능이 살아나는 것을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좀 자신감 있게 이 지능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네, 부모님들 그림 한번 그려보셨어요? 네, 또 옆에 분하고 한번 보세요. 네, 네. 근데요 여기서는 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그리셨나? 어떤 그림을? 네, 공간 지능이 낮다고 그림을 이렇게 덮어놓고 그러지 마세요. 왜냐하면 다른 높은 지능이 분명 있거든요. 네, 있습니다. 신체 운동 지능이 높으신 분도 분명히 계실 거고요. 네, 언어 지능이 높으신 분도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공간 지능이 낮다고 하셔서 어떤 그림일까? 네. 첫 번째는 막 윤기가 막 쫘르르 흘렀고 두 번째는 엄청 컸고요. 세 번째는 어떤 알이 이 멋진 별 아가씨에게 나왔을까요? 네. 어땠을까요? 네. 네. 얘기 나눠보셨어요? 멋진 별 아가씨는 어떤 모양의 알을 낳았을까요? 아이고. 네. 아이들에게 이거를 보여주면요. 엄청 놀라요. 다 동그랗게 막 그렸는데, 네. 드디어 멋진 별 아가씨가 일어섰습니다. 그들 눈앞에 네모 반듯한 달걀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건 100년을 두고 이야기거리가 될 만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달걀의 가장자리는 마치 자로 잰 듯 반듯했고 각각의 면은 서로 다른 빛깔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임금님은 이보다 더 환상적일 수는 없도다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모두 그렇게 고개를 끄덕끄덕했습니다. 네, 닭들이 엄청 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언어 지능이 좀 뛰어나신 부모님들께 좀 좋은 시간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 내용을 참고해서 위 내용을 참고해서 뒷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네, 이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제가 거기다가 칸을 좀 이렇게 6칸을 만들어 놨는데요. 이건 자유롭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림으로 6장면을 그려도 되고요. 글이 짤막짤막하게 글로 6장면 써도 되고, 저는 그냥 하나로 끝나고 싶어요라고 하면 하나로 끝내기도 하고 이렇게 씁니다. 네, 부모님들 한번 만들어 보세요. 어떨까요? 이 뒷이야기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지금 음악을 계속 틀어놓습니다. 근데 음악 지능이 뛰어난 친구는요, 어, 이렇게 음악을 틀어주면요, 음악을 들으면서 진짜로 이렇게 조금씩 이거에 참여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음악 지능이 높은 친구 음악만 들을 거라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 음악을 활용해서 이 수업 안에서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생각하거나 글을 쓰게 할 때 좀 매번은 아니지만 음악을 틀어놓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또 공간지능 친구들은 그 그림을 그리면서 또 이야기도 만들어 보게 되면서 언어 지능까지 이렇게 향상되기도 하고, 또 언어 지능이 높은 친구들은 글로 쓰면서 그림을 또 끄적이면서 공간 지능까지 높아지는 경험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 뒤에를 이제 모든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연극을 만들어 보라고도 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이제 대화하면서 대인관계 지능도 높아지고, 또 그러면서 신체운동 지능까지 쓰면서 아이들이 이제 성장하게 되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일하는 수업이지만 교사가 학습자에게 어떻게 어떤 관점으로 아이들에게 다가가서 이 수업을 준비할 것인가, 이게 다중지능 이론을 접목해서 수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한 1분 정도만 좀 더 시간 드릴게요. 네, 좀 이 이야기는 좀 부모님들 나와서 이렇게 뒷이야기 어떻게 됐을까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머님들을 어떤 부모의 어머님이신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 내가 오늘 돌아갔을 때 이야기를 안 하면 잠을 못 잘 것 같다라는 부모님들이 분명 계실 수 있어요. 그 부모님들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자기의 지능을 마음껏 발휘하실 수 있는 시간이라 생각하고요. 어, 네. 혹시 뒷 이야기가 어떻게 되겠다라는 것을 좀 앞에 나와서 말씀해 주실 어머님 계실까요? 부모님 계실까요? 네, 하시고 싶으신 분 분명히 계실 건데 지금 네, 나와야지 직성이 풀릴 텐데 계실 것 같은데요. 아니면은 그냥 저를 도와주신다고 생각하시고 좀 대인관계 지능이 좀 뛰어나신 분들, 저기 교감 선생님 도와줘야겠다 하시면 나오셔서 좀 발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네, 박수. 네, 저를 도와주시는 걸로 나오셔서 네. 네, 대인관계가 좋은 거, 대인관계 지능이 좋은 걸로. 어, 저는 그림은 안 그리고 글로 짧게 썼어요. 왕과 신하들은 그 달걀을 궁으로 가져갔습니다. 이후에 어떤 병아리가 나올지 아주 궁금했거든요. 주변을 화려하게 꾸며놓고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지켜보았습니다.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그 아름다운 달걀을 끊임없이 지켜보았습니다. 그 달걀은 그냥 그 모습으로 더 이상 변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그리웠던 걸까요? 네, 네, 감동의 눈물이 막 네. 네. 저를 도와주시려고 나온 게 아니라 이 언어 지능이 높으신 걸로 네. 대인관계 네, 감사합니다. 또 네. 너무 이거는 다른 분 비교하지 마세요. 절대로. 네. 또 이런 이야기도 있다. 네. 한 문장으로 끝내셔도 되고요. 이런 그림을 그렸다도 괜찮습니다. 네.
네, 너무 멋지게 첫 번째 분이 이게 어머님이 스타트를 끊어주셔서 네.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보다 더 잘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네. 혹시 있으신가요? 네. 이럴 때는 저는 이제 친구들을 이게 아니까 조금 이렇게 발표하고 싶은 친구들이 이렇게 눈에 보이면 이렇게 나와서 한번 해봐라면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제가 어머님들을 잘 몰라서 어떤 분이 나오면 좋을까? 네, 좋으실까? 네. 네네, 어머님, 네, 감사합니다. 네. 그 후로 많은 닭들이 알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멋진 볕 아가씨와 같은 달걀은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멋진 볕 아가씨와 같은 달걀을 낳지 못한 닭들은 자신의 달걀을 자랑스러워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달걀들 속에서는 예쁜 병아리들이 태어났습니다. 닭들은 예쁜 병아리들을 사랑스러워하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러나 멋진 볕 아가씨의 달걀에서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병아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점점 닭들 속에선 멋진 볕 아가씨의 달걀이 기억되지 않았습니다. 네, 마음 같아서는 우리 부모님들 다 들어보고 싶은, 그래서 이거 책으로 엮어도 될 것 같고, 이 헬메 하이네가 뒤에 쓴 것보다 훨씬 더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어머니 이렇게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 경청해 주신 부모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뒷이야기를 만들어 봤고요. 어떻게 됐냐면요. 가장 아름다운 달걀을 가려내기란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임금님도 가려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셋 모두, 그러니까 화사기탈 아가씨, 늘신다리 아가씨, 멋진별 아가씨는 공주가 되었습니다. 네, 그 셋이 죽지 않고 아직까지 살아있다면 오늘도 여전히 달걀을 낳고 있을 겁니다. 네, 이러면서 끝납니다. 네, 저희 어머님들이 그냥 뒤에가 더 좋지 않아요? 네, 맞아요. 우리 아이들도 이것보다 훨씬 더 잘 씁니다. 그러면서 저희 이게 마지막 그 표지거든요. 그 뒷표지 앞에 있는 표지. 근데 이걸 보면 제가 앞에 표지 겉표지 안에 있는 속표지. 네, 이 첫 번째고 마지막 이게 마지막이거든요. 이거를 가지고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맨 뒷표지고요. 이 발자국에 담긴 의미를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까요? 아이고, 네, 네, 이 발자국과 이 발자국. 첫 번째 표지에 나와 있는 발자국. 혹시 이렇게 말씀해 주실 어머님들 계신가요? 이 발자국과 이 발자국이 어떤 걸 의미하고 있을까?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제가 이렇게 애들하고 이야기 나눠보면 아이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네. 어떤 생각이 드세요, 혹시? 이 발자국. 이게 첫 번째 표지에 있었던 발자국이고요. 그럼 마지막 표지에 있었던 발자국. 네. 네, 앞으로 나와주세요. 아니요. 네네네.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네. 또 나는 이렇게 네, 어머니.
네, 그렇습니다. 또 혹시 다른 게 보신 네, 또 네네네. 네.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네, 이 수업을 의도한 제가 의도한 이유가 있겠죠. 어, 음, 근데 제가 말씀해서 둘이 가다가 한 명이 이렇게 왔다. 근데 저기서는 발자국이 막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아이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각자 이게 가다 친한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한 명이 좀 나와 다르다는 친구 와서 이렇게 막 다툼이 저 안에서 일어나겠죠. 이 닭들이 새 닭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잘났을까? 그럼 어디로 갈까? 임금님으로 가. 우린 누구 앞으로 가면 좋을까요? 우리는 우리가 믿고 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는 다 각자 다른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걸음들을 우리가 옆에서 쫓아가고 있다라고 그런 반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교실이 되었으면 좋겠고 너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수업이 이렇게 좀 진행되다 보면 진지해지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나중에 그래서 우리 애가 이렇게 같이 고민할 때 하나님 앞에 같이 나아가서 기도하면 우리가 같은 곳으로 이렇게 다 다른 발자국이지만 같은 곳으로 향해서 갈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는 수업을 합니다. 네, 어머니 여기까지가 제가 어머님들과 함께 하고 싶었던 수업이고요. 네, 이 지능별 학습 전략이 있습니다. 언어 지능은요. 이야기하기, 브레인스토밍, 녹음하기, 일기쓰기, 토론하기, 출판하기 이런 것들이 언어 지능을 높이기 위한 학습 전략이고 논리 수학 지능은 계산과 이제 수량화하고 분류에 범주화하는 것, 그리고 가설을 스스로 증명할 수 있는 전략, 과학적 사고를 기를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 공간 지능은 이제 시각화, 색깔 단서, 그림 은유, 이제 비유하는 것, 아이디어 스케치하는 것, 상징적인 그림을 찾게 하는 것. 자기의 지능은 이제 자기 학습을 돌아보는 피드백. 네, 근데 사실 자기의 지능은 우리 어린 아이들은 조금 이게 자라나기가 좀 힘들어요. 그리고 지금 중학생 같은 경우 자기 지능이 많이 나왔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훈련시키는 자기 관리 일지를 하면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생활 피드백, 개인적 관계, 자기 관리 일지, 목표 설정, 그 설정 시간 자기가 그 시간을 지키는 것도 자기의 지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고요. 감정 어린 순간 경험 뭐냐면 아이의 감정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그것을 어른이 막지 않고 그 감정을 이렇게 풀어내고 내가 지금 슬프구나 내가 지금 기쁘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차리는 거 이게 또 자기의 지능을 높아지는 부분입니다. 음악 지능 같은 경우는 리듬, 노래, 랩, 창, 배경음악 등이 있고요. 대인관계 지능은 또래와 함께하는 거 그러니까 협동학습이 대인관계 지능이 제일 높아지는 데 좋습니다. 그리고 네. 신체운동지능은 우리가 신체운동지능하면 뭐 축구, 농구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데 그것도 아니지. 교실에서 연극하는 거. 아이들이 이렇게 팔도 올려보고 이렇게 앉아도 보고 일어서도 보고 그러면서 무언극도 해보고 그다음에 두뇌 체조 해보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신체운동지능을 높일 수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다 같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학습 그 교수자가 그 수업을 어떤 지능을 이렇게 높이면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주제 통합들이 많이 일어나기도 하죠. 네. 진로와 연계 전략입니다. 이게 그 다중지능에 보면 이런 직업들을 뛰어난 높은 친구들이 이런 그 진로와 연계를 한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고요. 근데 다중지능만으로는 지금 이제 중학교 때 정도는 다중지능, 초등학교 고학년 다중지능으로 이렇게 좀 직업을 탐색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뭐 리아색이라든지 학습 검사라든지 다양한 걸 함께 하면서 그 아이의 진로를 조금 이렇게 저희가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머님도 아까 해보셨죠? 그 어머니들 지능이 높은 지능과 혹시 직업을 지금
가지고 계시는 어머님들 그 직업을 갖고 계신가요? 전혀 다른 직업을 하고 계시는 부모님들도 네, 있을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시대의 교육에 따라 또 달라지는 것 같아요. 우리는 사실 이 얘기를 제가 가서 하는데 저는 제가 하고 싶었던 걸 부모님이 다 막으셨어요. 네, 네. 근데 이 자리에 예, 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지나가다가 이제 피아노 학원이 있었는데 제가 피아노 학원을 어머니께 보내달라고 했어요. 어머님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맞아, 남자가 피아노 배워서 뭐 하냐. 네, 제가 조금 이렇게 저는 남성적, 여성적이란 말을 되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조금 이렇게 그 섬세하거나 이런 꼼꼼한 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들보다 아마 제가 뜨개질을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만들고 이런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런데 부모님들 어머님 보시면 또 네, 옛날 어머님들 뭐라고 말씀하실지 훤하시죠. 그러면서 제가 그러니까 조금 내 모습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참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들을 좀 많이 막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성인이 됐을 때 제가 그냥 피아노는 저는 그냥 이렇게 뭐 악보를 잘 보는 편은 아니지만요. 칠 수 있거든요. 그냥 그런 음악 지능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네, 뭐 뜨개질 만들기 이거 공간 지능 같은 경우도 높았는데 그것도 못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막으시면서 성인이 돼서 제가 그거를 하면서 좀 이렇게 누릴 수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어렸을 때 우리가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막지 않고 그때 아이들의 그 모습을 이렇게 바라봐주고 그 형상대로 아이들을 지켜봤다면 어떤 모습으로 자랄 것인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제가 다중지능 이론을 적용하면서요, 학생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어요. 아이들 모두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걸 확증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이런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자란 세대였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그냥 그 성적을 높일 수 있을까 아마 교사 그렇게 자랐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아이들이 모든 수업 안에서 이렇게 성장했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국어 시간 국어교사다 보니까 사실 이게 공간 지능이 좀 좋은 친구들, 음악 지능 좋은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힘들어하는 게 문법 수업이에요. 문법 수업 하면 머릿속에 이렇게 아프시겠죠. 네, 아이들도 그래요. 문법 수업을 이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거를 고민하면서 이 다중지능 이론과 적용을 하면서 어떻게 수업을 했냐면 문법 그거를 그 음악지능 아이들을 랩으로 만들어 봐라 해서 랩하고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바이올린으로 그 문법에 대해서 이렇게 연주하면서 노래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게 중학교 아이들 수업이었어요.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 수업. 그리고 그 그림 그리는 친구들, 그림 좋아하는 친구들은 그 문법 이야기를 동화로 만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양하게 그 문법을 적용을 하니까 아이들이 그 문법이 좀 딱딱했던 단원이고 무조건 외워야 됐던 단원이었는데 그것을 좀 쉽게 아이들이 적용하고 이렇게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언어 지능이 뛰어난 친구들은 어떻게 하든 좀 이 부분들을 잘 살아갈 수는 있지만 그 외 친구들은 이게 되게 힘들고 재미없었던 단원이었는데 이렇게 재밌어지는 경험들을 이렇게 눈에 보면서 그렇게 해서 수업에 적용을 했고요. 그리고 교수학습 전략을 다양하게 제가 세우게 됩니다. 이 수업은 이 다중지능 관점에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 통합적 사고를 이제 하게 하고 수업 준비를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과제는 무엇을 줘야 될지, 프로젝트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게 됐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경쟁 없는 교실, 그리고 진로 지도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모두에게 각자에게 맞는 은사를 하나님께 주심을 믿고 비교하지 않고 경쟁하지 않는 문화 형성을 하는 데 좀 많이 반에 힘썼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이제 서로가 서로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를 교실에서 발현할 수 있죠. 사실 지금 공교육에서 아이들 가면 참 안타까워요. 수업 안에서 아이들이 이제 판명이 나해서 쟤는 뭘 잘하고 쟤는 수학, 영어, 수를 잘해. 그러면서 뒤처지고 자존감 낮아지는 아이들이 수없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교육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 드림학교가 만들어졌고 이렇게 모든 아이들이 함께 성장하는 학교가 되기 위해서 드림학교가 세워졌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도 드림학교 와서 이 다중지능 이론을 접하고 배우고 수업에 적용하면서 이것이 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육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이론을 수업에 적용하면서 지금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네, 많은 이 다중지능 이론이 한창 2010년 초반 때 이렇게 많이 유행했었어요. 그때 많은 강사들이 TV에 나오고 책들도 그때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잠깐 사라지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 부분을 그냥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우리 아이들이 지금 그러신 분은 없죠. 남자가 피아노를 치냐고 이런 부모님들 정말 안 계시겠죠. 우리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하고. 근데 그런 부모님들 질문이 있어요. 보완해주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그 지능을 살려줄 수 있을까? 그러면 일단 강점 지능을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우리 아이 강점 지능은 신체 운동 지능하고 자연 친화 지능인데요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게 학습에 어떻게 도움을 줄까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그러면 그 신체 운동 지능이 좋아하는 운동이나 그런 아니 자연 친화를 좋아하는 바다를 좋아 뭐 이런 그 여행을 좋아하거나 이런 친구들에게는 그런 쪽 분야의 책을 먼저 어, 권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 분야의 책은 어찌됐든 보거든요. 제가 그런 친구 봤어요. 야구를 엄청 좋아하는 친구인데요. 책을 진짜 싫어해요. 근데 그 야구에 대한 책들을 그 친구에게 보게 했어요. 그러면 그 친구는 그 안에서 이제 야구 보면서 책을 보면서 이제 그걸 이제 정리하면서 이제 감상문을 쓰게 하죠. 그러면 조금이라도 자기가 원하는 책을 읽게 되니까 언어 지능이 향상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시작점이 부모님들이 아이의 그 특히 독서에 좀 저는 이 부분을 많이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분야의 강점 지능의 분야의 책을 아이에게 읽혀서 언어 지능도 향상시키고 좀 그렇게 돕는 역할을 하는데 이 지능을 그 다중지능 이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수업은 여기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네,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나 질문 있으시면 네, 해주시면 제가 아는 한에서 네,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제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 어머님은 너무 이렇게 깎아내려가는 건데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을 물어보면 저희 어머니를 꼭 이야기를 합니다. 네, 지금까지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냥 우리 아이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은사를 잘 찾아가면서 교사와 학부모와 함께 협력하며 하는 드림학교 우리 아이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교사로 서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훌륭하게 강의해 주신 이인성 경감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뭐 그렇게 교육을 못 받고 살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저를 가르쳐 주셨던 모든 국어 선생님이 참 초라해지는 그런 수업이었어요. 이 국어 수업을 했는데 존재가 배운 것 같은 아주 많은 배움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기도 후에는 기독교 그 학부모 교실 영상을 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 가지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는 시선의 가운데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떤 특정한 우리의 눈으로만 아이들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아이들의 다양함을 뭐 흠이나 결로 보지 않고 어떤 특정한 것만 자랑으로 보지 않고 그 존재 자체를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아이들을 잘 인도할 수 있는 부모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인성 교감 쌤을 통하여서 우리 다중지능 이론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지식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자랑할 이유가 없고 이 지식을 가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런 관점을 가지고 아이들을 바라보는 눈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함이 아니라 다른 장점으로 볼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아이들과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고 우리 가정이 아이들이 지능이 마음껏 꽃피는 아름다운 화단과 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교 또한 그런 곳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각자의 재능이 꽃피는 아름다운 화단이 되게 하여 주시되 갈등과 어려움을 통하여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가 되어가는 광성드림학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중지는 이론을 배우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광성드림학교 모든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교감생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기독학부모 교실 소개 영상을 잠깐 틀어주시고요. 그 이후에는 김지영 팀장님께서 안내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초대를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막 써왔는데 교감 선생님 강의 들으면서 그냥 많은 분들이 이 교육에 동참하고 싶겠다라는 생각 이미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기독학부모 교실은 우리가 가고 있는 그 길에 학교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학부모가 주체가 되어서 그 길을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 모이는 그런 모임입니다. 기존에 10주 동안 진행했던 그 기독학부모 교실을 저희들이 좀 축약해서 재구성해서 6주 동안 진행하려고 해요. 그래서 4월 10일부터 6주 동안 저희들이 하고요. 화요일 오전 10시에 오전반이 있고 화요일 저녁 7시에 직장인 분들 저녁반이 운영이 될 겁니다. 아버님들도 꽤 많이 참여하고 계시니까 댁에 가셔서 잘 권해서 손잡고 같이 오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올라오면 떨리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아까 우리 교감생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을 바라보는 시선, 자녀를 바라보는 시선이 함께 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기존에 수료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아직 준비 중이긴 하지만 심화반을 준비하고 있어요. 책 읽으면서 우리 교육을 좀 더 이해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로써 화요 학부모 신앙교육 두드림 주간은 마무리하게 되고요. 다음 주부터는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광성드림학교 우리 학부모님들께 감동하고 놀라는 것은 이런 학부모 두드림 주간 같은 것을 전혀 학교에서 기획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전적으로 학부모님들께서 기획하시고 오히려 강사들을 섭외하셔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학부모에서 준비해 주셨고요. 기독학부모 교실도 오전과 오후로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걸 전혀 학교에서 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스스로 기독학부모가 되겠다고 주체성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부분이 너무나 감동이 되고, 또한 우리 학부모님들 또 신입생 학부모님들이 이후에 이 정신들을 잘 이어나가서 나는 뭐 수동적으로 시키는 걸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 주체적으로 우리 아이들 하나님 앞에서 잘 키우겠다, 그런 마음들을 좀 이제 가지시고 그리고 스스로 성장하시는 시간들 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후에는 학년 모임이 있습니다. 공지된 장소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그 공지를 몰라가지고 저는 장소를 잘 모르겠는데 이제 임원분들이 안내를 해주시면요, 학년별로 만나셔서 우리 2022학년도 우리 한번 화이팅 합시다 하면서 서로 기도하시고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2022학년도 광성드림학교 화요 학부모 신앙교육 두드림 주간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